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범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오늘은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4사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민심의 향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정치 담당 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조인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박주연 기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소연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 일단 주로 취재하시는 부분이 조인호 기자가 아마 갑 지역일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주연 기자가 을 지역, 예, 네. 이소연 기자가 서귀포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네. 각각 사시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분을 좀 했다면서요? 예, 가장 잘 아는 곳이니까 예, 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지역의 민심도 아마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의 개요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번 제주도 세계 선거구 전체 분석 결과는 제주 MBC, 제주 CBS, 제주일보, 제주의 소리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실시를 했고요. 제주도 세계 선거구, 제주시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일간 선거구별로 600명에서 604명, 총 1,806명에 대해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률은 선거구별 13.6%에서 21.6%입니다. 분석 방법은 선거구별 완료 사례수를 제주도 전체 지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선거구별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느 후보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일 것 같은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 제주시 갑 선거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현 국회의원이 29%, 네. 그리고 민주당의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26%, 민주당 후보들끼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차 범위 내에 있군요. 예, 국민의힘 김영진 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11%, 국민의힘의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이 9%, 민주당 문윤택 이재명 대통령 후보 메시지 특보가 5%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5사람의 지지율이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민주당 후보 3사람의 그 지지율을 합치면 60%가 나와요. 아, 예. 국민의힘 후보 2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20%입니다. 저희가 갑선거구는 후보가 아직까지 워낙 많아서 예.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가상 대결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는데 예. 이렇게 당별로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쳐봐도 60대 20이 나오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내용만 봐도 이 본선 대결을 점치기 전에 지금 예선부터 먼저 후보들은 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 제주시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들어보죠. 을부터 가볼까요? 네.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현 국회의원이 50%,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16%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녹색정의당 강순아 제주시 을 위원장 3%, 진보당 송경남 제주도당 서비스연장 위원장이 1%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도 30%에 달했습니다. 예. 또 연령대별로 찾아보면 좀 재밌는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김한규 의원은 연령과 지역, 직업 등에서 모두 앞섰는데요. 특히 제주시 동지역과 4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은 읍면 지역과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예. 지금 의미 있는 수치로 보이는 것이 김승호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에서만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는 다 뒤지는 걸로 좀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네,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현역인 그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국회의원이 3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인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또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이 각각 20%씩
동점으로 나왔습니다. 또 유보 응답이 22%로 나타났고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각 그 17%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와 이 유보층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그 위성군 후보는 40대에서 49%, 그리고 50대에서 45%, 화이트 칼라에서 55%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요. 예. 또 고기철 후보는 70세 이상 33%, 또 1차 산업 종사자에서 31%로 우세했고, 그 이경용 후보도 60대에서 30%, 또 자영업자에서 27%로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뭐 고기철 예비 후보나 이경용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다 넣고 지금 분석 결과를 먼저 돌려본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화이트 칼라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의 고기철 이경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에서 좀 높은 수치가 나오고 1차 산업 부분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세 군데 선거구 일단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제주시 을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일단 집안 싸움이 먼저 좀 커질 것 같은 모양새인데 제주시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두 후보 또 그다음에 국민의힘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유의미하게 해석해 볼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지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주당부터 보면요.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후보가 당내 후보 예. 선호도를 따로 물어본 결과 31%로 선호도가 같았습니다. 아, 예.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가장 낫냐 했을 때는 문대림 31, 송재호 31 예. 같았고요. 문윤택 후보가 5%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따져봐도 예. 문대림 38, 송재호 42%니까 오차 범위 아니어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요.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훈 후보가 21%,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제일 낫냐 예, 물어봤을 때 장동훈 21, 김영진 후보 20%, 음. 1% 차이니까 예. 사실상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장동훈 후보 35, 김영진 후보가 42%가 나는데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7%포인트 차이면 오차 범위 아니고요. 예. 연령별, 지역별 계층 분석을 봤는데 대체로 민주당 후보들은 40대, 5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여론조사로는 여야 모두 예. 당내 후보 중에서 누가 딱히 앞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제주시 갑 지역은 일단 본선 전에 좀 예선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네. 양당 모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위성곤 현역 의원이 지금 뭐 혼자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두 후보의 선호도가 동률로 똑같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 20% 예. 같게 나왔는데요.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좀 주목할 점이에요. 저희가 이제 위성곤 후보와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을 각각 이제 맞춰서 양자 대결을 돌려봤는데 예. 위성곤 후보가 선호도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위성곤 후보와 고기철 후보의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그 위성곤 후보가 43%, 또 고기철 후보가 34%로 근소하기는 하지만 예. 오차 범위 밖에서 위성곤 후보가 조금 앞섰습니다. 예. 또 다른 후보죠. 또 위성곤 의원과 이경용 그 후보 양자 대결을 또 붙여봤는데요. 예. 위성곤 후보가 41% 그리고 이경용 후보가 34%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가상 대결 두 번 모두 이제 없음과 모름, 무응답이 21%, 또 예. 24%로 각각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이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단일화와 유보층의 선택이 이번 선거에 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어느 쪽을 공략을 해야 될지가 아마 이 수치 안에서 좀 여실히 증명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경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을 지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있을 것이고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지금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가상 대결을 통해서 좀 위성곤 후보와의 대결 조사 결과를 한번 내놨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그 후보들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 제주도 전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 29%,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3%, 개혁미래당 2% 순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은 30대에서 50대까지 그리고 화이트칼라 종사자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전통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가는 계층들이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60대 이상 그리고 농림업 축산 종사자와 주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선거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각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 제주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한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정당 지지율이 55%가 나왔어요. 아, 예. 국민의힘이 26%고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3%, 개혁미래당 2%. 개혁미래당은 이번에 명칭이 새로운 미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배가 넘죠. 예, 제주시 갑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게 연령별 지지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지금 민주당은 40대, 50대, 예.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20, 30대는 어떤 스윙보트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제주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제주시 갑선곡을 보면 민주당 쪽으로 특히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강하게 쏠리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자, 제주시 갑선거구만 보면 수치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0대에서 민주당 지지가 73%가 나왔고요. 40대에서요. 예, 국민의힘 지지가 9%입니다. 자, 이거 보면 73대 9, 8배가 넘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쉽게 예. 얘기하면 제주시 갑선거구에 40대가 9명이 모이면 예. 그중에 8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네네. 1명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대략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50대 역시 민주당이 63, 국민의힘이 20%니까 3배 정도 높고 스윙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0대도 제주시 갑에서는 민주당이 65%, 예. 국민의힘이 19%가 나왔습니다. 20대가 정치의 무관심층이 제일 높긴 합니다. 예. 모름 무응답이 25%가 나왔으니까 모든 연령층에서 제일 높은데 50대하고 60대는 모름 무응답이 한 6%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민주당이 44%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20%가 나오니까 2배가 높아요. 반면에 국민의힘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예. 국민의힘이 60대에서는 지금 49대 38.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49%, 민주당이 38.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50%, 민주당이 39%니까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나거든요. 이건 아까처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제주시 갑선곡에서 60대 그 9명이 모이면 예. 그중에 5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4명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이 약간 우세하긴 한데 그렇다고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정도 지금 그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요약해 보면 민주당이 2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세하면서도 압도적인 우위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 4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다는 거는 뭐 이제 증명된 사실이긴 한데 특히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두드러질 강도가 정도로 굉장히 높게 강하죠. 나타나는군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개인기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당 지지세를 어떻게 넓혀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숙제가 좀 지금으로서는 남아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지금 민주당은 제주시 갑선거구는 유리한 상황이고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에서 예. 8대 1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지지자들이 자신이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예, 예. 들어요. 그럼 지지세 확산이 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을로 가보죠. 을은 생각보다 좀 단순한 수치들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을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제주시의회 선거구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4%, 그 외 다른 정당 3%, 개혁미래당, 새로운미래 2%였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제주시의회 선거구도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는데요. 40, 50대와 화이트 칼라층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0, 70대와 주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의회 선거구만 보면 40대는 민주당 지지가 63%, 예. 국민의힘 지지가 11%로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70대의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가 56%로 민주당 지지 27%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예. 요약해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에서 국민의힘보다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세했습니다. 예. 그 수치만 놓고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녹색정의당 그리고 진보당이 굉장히 좀 험난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주시 갑과 을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서귀포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우세했다고 좀 높았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36%, 그리고 개혁신당이 5%, 그리고 유보응답이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은 연령층에서 이렇게 좀 확연히 구분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60대 이상에서 우세를 했고요. 이 수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한 2배 정도 이상 앞서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 1차 산업 종사자와 주부에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좀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또 화이트 칼라와 학생층에서 2배 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서귀포 지역에선 36%,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9%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이 뒤집는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좀 살펴보면서 이 후보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위성곤 의원 개인의 그 인지도, 그다음에 이제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이 부분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총선과 관련된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봤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인식,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가 55%가 나왔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이게 한 20%가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혹시 지역별로 질문을 해보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갑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제주시 갑 선거구는 아까 정당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1%가 나왔고요. 예.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0%니까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연령별로 보면요.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예. 40대에서 야당 후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78%가 나왔고요. 예. 여당은 15%가 나왔어요. 제일 차이가 크고요. 50대도 역시 73대 22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60대에서는 여당 후보 당선돼야 한다가 51%, 야당 후보 당선돼야 한다가 45%거든요. 오차범위 아니죠. 70세 이상에서는 여당 후보 당선돼야 한다 52, 야당 37.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당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한데 예.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50대 이하 비교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인구로 따지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600명을 하면 인구 비례로 추출을 하는데
40대가 19%고요. 50대가 21%. 두 연령층 합치면 40%예요. 근데 40대와 50대에서 이미 정권 심판론, 민주당 지지가 지금 상당히 여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축구도 합니다마는 축구로 치면 지금 미드필드를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겁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 팀 골대 앞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민주당만 슈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주시 갑선거구는 상당히 지금 여론 지형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형을 가져가고 있고 예.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의견도 여쭤보고 싶긴 한데 예. 기자기 때문에 의견까지 예.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인호 기자가 제주시 갑선거구를 계속 이제 얘기하시면서 큰 격차를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지난 선거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지난 선거 때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나왔었는데 48.7%의 득표율을 보였었고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장성철 후보가 37%, 표차가 11.7%포인트가 났었는데 지금 뭐 선거 결과는 아직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때는 지금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게 예. 그때는 일단 민주당에서 박희수 후보가 탈당을 했고요. 예, 예.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가 출마했었습니다. 아, 그러다 예. 보니까 다자구도였었군요. 다자구도가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야권 성향의 표들이 좀 분산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도 제주시 갑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예, 예. 제주시 을도 마찬가지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세한 걸로 그렇게 예.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주영 기자,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을 지역의 선거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던가요? 네, 제주시 갑 지역구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8%, 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2%였는데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저희도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야당 74%, 여당 18%로 가장 차이가 컸습니다. 예. 그리고 50대도 69대 23으로 나왔고요. 20대도 60대 27로 20대부터 50대까지 예. 전부 이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야당 27%보다 2배 이상 많았고요. 예. 60대도 여당 48과 야당 42로 여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제주시 갑과 큰 차이 없는 그런 네.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제주시 을인 것 같고, 자, 이것도 서귀포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서귀포시는 어떤가요? 예, 서귀포시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4%고요. 예. 또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3%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차범위 비등하죠. 내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기획 뉴스를 하면서 예. 서귀포 현장에서 시민들을 다양하게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라든지 심판론을 말하는가 하면 또 4.3 직권재심과 이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 이끌었다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좀 이렇게 좀 팽팽하더라고요, 의견들이. 또 서귀포 선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4년 동안 민주당이 석권한 곳이기도 하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제주시 지역보다 작았었습니다. 예.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시 갑 지역과 을 지역에서는 29%, 21%포인트 민주당이 좀 앞섰거든요. 갑 지역이 29%포인트, 을 지역이 21%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섰는데 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예. 수치상으로 보면 3%포인트 좀 앞서는 걸로 좀 높게 예.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서귀포를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유일하게 소속 도의원이 5명이 포진된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내세우고 있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3선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 또 국민의힘이 탈환의 물꼬를 틀지 이 부분이 최대 지금 관심사로 서귀포는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좀 재밌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 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인 거는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보는 분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총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이번에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뭐 이제 경선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더 우선이 될 것 같은데 제주시 갑의 경우 아까 그 더불어민주당 두 후보의 선호도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오늘 결정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국적으로 23개 지역구를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는데요. 예. 제주시 갑선거구가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선 후보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재호 국회의원 예. 두 사람이고요.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는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2월 8일까지 일단 재심 기간을 가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컷오프된 후보들에 대해서도 일단 재심을 받아주고 예. 8일 날 이제 경선 지역하고 후보자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 개표는 21일에 밤에 아마 된다고 합니다. 예.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00명을 2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500명씩 조사하고요.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전화 ARS 자동응답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변수가 되는 것이 과연 이 투표에 예. 지금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박빙이죠. 네. 가점이나 감점이 되는 것이 있느냐 예, 하는 그렇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 포인트인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결과 예. 최근에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하위 10%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하고 예. 10에서 20%는 20%를 감산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득표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만 표가 나왔다. 그러면 하위 10%에 들어가면 30%를 감산하니까 7,000표가 되는 거예요. 예. 치명적인 거죠. 송재호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오늘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어떤 기자 질문했어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혹시 의원님 몇 점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네. 하위에 든 건 아닙니까? 질문했는데 예. 지금 송재호 의원이 답변하기로는 예. 이걸 하위 10% 안에 들면 공관위원장이 직접 이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 당사자에게. 당신은 예. 하위 10%입니다라고 예. 통보를 하게 되는데 네. 나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예.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위 10%에 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외에는 모르는 거니까. 네, 뭐 예. 그렇다면은 뭐 송재호 의원이 일단 감산 대상은 뭐 본인의 이야기대로라면 예. 아니란 이야기고요. 네. 문대림 후보가 2012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예.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네. 그런데 이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주당 당규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당의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는 10%를 감산한다. 기준이 8년입니까? 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예. 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일단 공관위에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예. 이런 규정에 따르면 문대림 후보도 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두 후보 모두 감점 요인은 지금 없는 것 없이 같다.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50대 50의 이제 승부에서 과연 누가 1%라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승부가 갈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현역 의원 평가 얘기하셨는데 이건 당사자에게만 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좀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기자들이 다 질문들을 했던 모양이던데 현역 의원들한테 예. 한 명도 본인이 감점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한 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건 뭐 본인들만 아는 거니까. 그나저나 지금 사실 이 제주시 갑선거구의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굉장히 뜨겁다는 소문이 중앙당까지 났었고 중앙당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윤택 예비후보의 제의로 해서 원팀을 구성하겠다, 이제 합의를 하고 정책 선거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다만 문윤택 후보는 일단은 지금 컷오프된 걸로 나오고 있고 문윤택 후보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네. 5%의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선이 치열하다 보면은 경선 후에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것인가 아마 당내에서도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윤택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상당히 좀 전화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예. 경선에서 이제 탈락이 되신 날이어서 근데 문윤택 후보 이야기는 일단 중앙당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누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예. 비방하는 사람의 편은 들지 않겠다. 예. 누구를 비난하거나 인신공격하는 사람의 편은 들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일단 경선에서 탈락은 한 입장이지만 문윤택 후보가 이런 입장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선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원팀 서약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선거 때 되면 원팀 서약식 다 하거든요. 예. 하는데 이번에 좀 늦었어요. 원래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 그 후보 간의 상호 어떤 폭로전이라든지 예. 이런 게 이어지면서 원팀 서약식을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토요일에 했는데 이제 발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문대림 후보가 먼저 공격을 했죠. 송재호 그 현역 의원을. 아무래도 도전자 입장이다 예, 보니까 출마 선언과 함께 현역 의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의혹 제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정 활동부터 예.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뭐 의정 활동하면서 이제 국회에 불출석이 뭐 잦았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게 개인적인 어떤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번지면서 좀 감정 싸움으로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재호 의원도 역시 처음에는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예. 입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송재호 의원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예비 후보 선거 홍보물이 규격을 초과했다. 아, 예, 봤습니다. 좀 크게 나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와서 이게 그 선관위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선관위를 대신해서 예, 예. 이렇게 그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양측이 지금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그 원팀 서약식을 했는데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경선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중앙당이나 언론사에 요청해서 도덕성 검증 및 정책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추진한다. 예, 예. 이 부분을 일단 합의는 했거든요. 네. 근데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대림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고 송재호 의원은 검증은 당에서 할 일인데 후보끼리 검증을 한다는 것이 선수들끼리.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처음의 입장이었고 예. 토론회가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룰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느 언론사에서 할 것인지 앞으로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양측이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예, 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한다도 좀 애매한 문구긴 하군요, 예. 보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국민의힘도 얘기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좀 충분히 얘기 좀 얘기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두 후보 역시 선호도 차이가 당내에서 예.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뭐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감점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점 요인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히 법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 당에서 범법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살펴보니까 제주시 갑의 장동훈 후보가 네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이제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이번 선거에 다시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복당도 하게 된 거죠. 예. 다만 공관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부적격 기준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장동훈 후보가 좀 오랜만에 지금 복당을 했거든요. 네.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신청을 받아줬어요. 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도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복당 신청을 받아준 건지 아니면은 공천 심사에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제가 속단하기 어렵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함께 경쟁하는 김영진 후보. 예.
김영진 후보도 2010년도에 그 전과 기록이 나오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더라고요. 아, 예. 그럼 음주운전도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2018년 이후에는 한 번만 했더라도 공천 아웃입니다. 기준점이 2018년이군요. 네. 그리고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번, 예. 20년 이내 3번 음주운전하면 공천 부적격자입니다. 예. 근데 현재 제가 본 바로는 김영진 후보는 예. 음주운전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부적격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이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서류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휴식 갑 후보들 중에 과연 경선을 할 것인지 예. 두 사람이 경선을 할 것인지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면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 전에 이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고 해요. 그럼 이번 주가 지나면 일단 이제 면접 윤곽이 대상자가 드러날 결정되고 것이다. 그 이후의 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건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 쪽에 워낙에 좀 이슈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길게 좀 여쭤봤고, 갑 선거구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이건 좀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아, 그건 좀 이따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할 얘기들이 워낙 많죠. 알겠습니다. 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김한규 후보 선호도가 아주 우세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고 전략공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도당 차원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출마시켜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물론 원 전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지금 개항에 출마하는 걸로 좀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좀 당세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은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 경우에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인 경우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략 공천 여부나 예. 거론되는 후보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단수 추천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 한 명만 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 자 그럼 만약에 다 단일 후보로 이뤄진다면 양 정당은 경선이 없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고 지금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인 녹색정의당의 강순하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송경남 후보까지 소수정당 후보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인데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주시 을 지역은 가장 많은 정당에서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예. 소수 정당 후보들이 출마한 유일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녹색당과 정의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선거연합 정당을 창당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양당의 연합 정당을 출범했습니다. 예.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최전선, 동아시아 화약고 제주에서 가장 먼저 정의로운 녹색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예.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선거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유의미한 득표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특히 녹색 정의당은 진보당과의 단일화도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진보당 역시 녹색 정의당과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대 양당에 맞선 소수 정당들의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로 기록될지 지켜보는 것도 제주시을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 도내 3지대에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좀 출마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후보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여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귀포로 가보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인 위성권 의원 지금 뭐 이제 후보가 선호도는 높아요. 네,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높은데 정당 지지도와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서귀포시 정당 그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9%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그 3%포인트 앞섰는데 예. 이 위성권 의원이 개인기로 어떻게 보면 이 돌파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그 가상 대결에서도 앞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각각 17%포인트를 보였거든요. 예. 단일화나 유보층의 선택에 따라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귀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아까 위성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자 대결에서 37% 그리고 고기철 후보와 이경영 후보가 각각 20%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추려진다면 37대 40이라는 거죠. 그 산술적으로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이 남은 기간 어떻게 이제 선거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주도 선거 아마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는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네, 얘기가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면은 지금 이제 위성곤 의원과는 좀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들의 선호도가 정당 지지율을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두 3명인데요. 예. 뭐 정은석 전 한국관광대 겸임교수가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 1차 여론조사 때까지 출마 선언이나 또 예비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저희 MBC를 비롯해서 4사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예. 고기철, 이경용 그리고 이제 정은석 이렇게 3사람이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검증에 이제 돌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부적격자에 대한 이제 면접이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예. 고기철 후보나 이경용 후보 이 두 후보 모두 전과가 없기 때문에 네. 부적격 사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제주에서 이 전략 공천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인데 예. 과거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는 이 전략 공천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규정이 있죠. 네, 서귀포도 3번 연속 패배를 했죠. 네. 섣부르긴 하지만 이제 고기철 후보의 경우 중앙당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 쪽에서 이 전략 공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지역에서 일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처음부터 좀 많이 흘러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후보는 이제 좀 경선을 해야 한다. 예. 이 전력 공천 대상자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중앙당에 이 경선을 요청해 이제 끝까지 본선에서 필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좀 피력하기도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경선 이제 경쟁 상대인 고기철 후보에게 이 적임자 경쟁을 공식 제안하면서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중앙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고기철 후보의 전략공천설은 전에부터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경용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의 그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다만 이렇게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이 두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새 후보로 세 명입니다. 늘었죠. 네. 늘었기 때문에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원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서귀포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제2공항 이슈가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위성곤 후보가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다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행보도 선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서귀포시 선거구는 제2공항이 이 쟁점이거든요. 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이 지금 9년째 표류 중인데요. 예. 최근 위성곤 후보가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제 후보 대부분이 이제 제2공항에 대해 찬성 쪽으로 좀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예. 그동안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의견은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끌고 갔었거든요. 예. 하지만 최근에 그 위성곤 의원이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2공항을 선점했다, 또 기산을 좀 빼앗겼다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는 갑자기 이러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좀 예.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2공항 문제는 좀 상당히 이게 표랑 직결된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제주에서는 대다수 그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 그리고 대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은 득표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과 가까운 구자읍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불과 122표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제 상당히 격차가 좁았어요. 이게 바로 그 제2공항의 역량으로 풀이가 되는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해서 그 제2공항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예.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기재부와의 사업비 그 협의가 마무리가 이제 되는 대로 이 제2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 고시에 이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안이 예. 이 서귀포 선거구는 물론 이 제주도 모든 선거구의 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성곤 후보와 다른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의 온도차가 제2공항에서는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까 그 갑 지역의 예. 선거 최대 이슈 길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 했는데 예.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는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예. 예, 이건 제주시 갑선거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네. 자기 동네 다리 만들고 길 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이사를 갈 거니까 좀 있으면. 예, 예. 여기는 제주시 지역은 미디어의 영향, 음. 전국적인 선거의 영향, 예. 큰 이슈, 어떤 큰 담론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이동하는 예. 정당 투표의 경향이 강합니다. 서귀포하고는 약간 다른 경향인데 그건 뭐 제주시 을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자꾸 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예.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뭐 어떤 이슈들을 가져가야 될 건지 네.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4월 10일인데 예. 4월 3일 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을 할 것인지 아, 예. 예. 이 부분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예. 아시겠지만 보수 정당의 대통령,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물론 당선인 시절에도 참석을 했지만 예.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거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 부분이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에서 좀 변수가 되고 예.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도 전체에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소영 기자가 서귀포 지역에서 제2공항 얘기했는데 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서귀포 지역에서는 먹혀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제주시 지역에서는 특히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일단 거리적으로 멀고 제주시 갑선거구 안에 제주공항이 있는데 예. 예. 제2공항이 개발이 돼서 제주공항이 축소가 되면 제주시 갑선거구 주민들은 어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2공항이 건설이 되더라도 예. 제주시 지역, 제주시 갑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예. 예. 관광객이 많이 오면 쓰레기만 알겠습니다. 늘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득이 갈 수 있는지를 예.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 MBC 선거 담당 일진 조인호 기자가 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자세한 그 분석들을 좀 해주셨는데, 자 이번이 1차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여론조사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론의 추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기자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60여일 앞둔 지금 각 당에서는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경선 역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인 만큼 공정한 기준으로 투명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